평소에 소화가 안 되시거나 급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을 모았을 때 엄지와 검지 부분이 서로 붙은 자리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의 중간점을 아플 정도로 10초간 꾹 눌러주고 뗄 때는 천천히 떼주세요. 만약 이렇게 해도 속이 풀리지 않았다면 손목이 접히는 부분에서 손가락 3개를 놓고 가장 아래에 있는 손가락을 기준으로 10초간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주세요. 이 지압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정말 아플 정도로 꾹 눌러줘야 합니다. 어때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나요? 이 방법은 한의학에서 알려져 있는 소화가 잘 되는 혈자리인 협곡혈과 내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런데 혈자리를 누르는 방법은 임시 방편일 뿐 매번 소화불량이 생길 때마다 지압을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아마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급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속도 답답하고 마음도 답답하실 거예요. 오늘은 평생 동안 달고 살아야 하는 소화불량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기 전날에 기름진 식사나 배달음식, 외식을 하지 않았나요? 한국 음식 중 짜고 매운 걸 즐겨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은 위장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단, 짠 음식 자체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위 점막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위 점막 손상이 자주 반복될수록 위장암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 태어나자마자 간이 세게 된 한국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실제 한국과 미국의 소화성 질병들을 살펴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짠 음식을 먹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장에 자극이 되는 음식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장과 소화 관련된 문제는 한국의 식습관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 소화불량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은 내시경 검사만으로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거나 위궤양처럼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장의 운동 기능, 위장 운동에 문제가 발생되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위장 점막은 정상이지만 위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장 운동 기능이 안 좋아진 걸까요? 우선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못 먹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속이 더부룩한 상태를 자주 느끼셨을 거예요. 이럴 때는 식사를 억지로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한 상태라는 건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장이 약해졌을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는 위장을 천천히 달래가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다른 원인으로는 식사를 빨리 하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 등 과식, 잦은 야식,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성 위장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비교적 많은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음식으로 야식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소화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그럼 이런 약해진 소화 기능과 위장을 강화시키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만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과식을 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설사를 하고 배를 찌르는 듯한 복통과 가슴과 명치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 아파서 잠에 들기 어려워하는 불면증을 갖고 있는데 이건 잦은 속쓰림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습관은 필수 요소로 가져가야 하는 거고 식습관과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한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빠르게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위산의 정상적인 분비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부드럽고 위장에 부담이 적은 음식이라서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위장에 좋은 음식은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은 신체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감기를 막아주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생강은 식사 이후 더부룩한 속이 자주 느껴지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트름과 속쓰림이 자주 발생될 때 먹으면 좋습니다. 생강 속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위점막과 위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장 운동을 도와주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이 더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 편안한 속을 만들어줍니다. 생강을 먹는 방법은 국을 끓일 때나 찌개를 요리할 때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어와 같이 고단백 음식을 먹을 때 생강을 채 썰어서 생으로 먹어주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생강을 꿀과 함께 달여서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으로는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 성분은 고기에 양념을 할 때 넣는 경우가 많죠. 이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근육을 유지시켜주고 장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필수 요소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거나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한 상태라면 조금의 고단백 식품만 먹어도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량의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설사가 바로 나온다거나 속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가 대표적인 소화불량의 증상이고요. 그때 브로멜라인을 먹으면 단백질 분해도 쉽게 도와주고 몸 속에 가스가 차 더부룩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파인애플은 파인애플 껍질을 까서 그 자체만 먹는 것도 좋지만 소화를 돕기 위해서는 신선한 요거트 안에 넣어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인애플을 구하기 힘들거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챙겨 먹기 힘들다면 효소로 챙겨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효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인공적인 첨가물이 덜 들어간 안전한 제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는 먹을 때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맛을 첨가하는 가루 형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루 형태의 식품은 위장까지 소화되는 과정에서 효과를 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캡슐 형태의 제품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브로멜라인과 잘 맞는 칼륨, 파파인처럼 단백질 소화를 돕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찾기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찾아놓은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꼭 자기한테 맞는 성분으로 챙겨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마지막으로 소화불량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마가 있습니다. 이 마는 옛날부터 산에서 나오는 장어라고 불릴 만큼 자양강장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마는 미끌거리는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어 위점막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미끌거리는 점액질은 아밀라아즈와 디아스타아즈와 같은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화효소들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도와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소화불량 환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위장벽을 보호해주고 항염작용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마를 먹을 때는 최대한 생으로 먹는 방법이 영양분을 파괴하지 않고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생마를 갈아서 주스로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감자와 꿀도 될 수 있다면 함께 갈아 넣어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감자를 먹을 때 100ml 이상 섭취하게 되면 감자의 독성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넣을 때는 주먹보다 살짝 작은 감자를 넣거나 반을 잘라서 갈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찬바람이 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소화불량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면 어떤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신경 쓰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럴 땐 소화뿐만이 아니라 몸이 건강한 게 정말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할 방법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건강 FM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정보 바로바로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